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코너 조승원의 코너킥.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소위 국민 밉상이 돼가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이죠. 쿠팡 관련한 이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제가 예전에 사실 쿠팡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바로 이 시간에. 그러셨죠. 그래서 예.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 뭐 요즘 조승원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 소비자들께서도 쿠팡 탈퇴 막 인증까지 하시고요. 네.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는 갑질 고객한테 시달리는 음식점주를 집요하게 압박한 쿠팡 이츠 행태. 이것도 도마에 올랐더군요. 정말 지금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사고가 터지는데 이게 원래 사고라는 게 안에 있던 문제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쿠팡 관련 이슈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 화재 불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네. 그 가장 최근에 터진 말씀하신 그 새우튀김 환불 사건. 예.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지금 새우튀김 사건 때 보면 이 돌아가신 50대 음식점 점주가 네. 진상 고객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고 하냐면 뭐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식의 막말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런 분한테 그런 점주한테 그렇게 이런 막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점주한테 쿠팡이츠가 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너무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갑질 고객이 결국에는 새우튀김값 환불받은 다음에도 별점 테러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값 전체를 다 환불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갑질을 계속 했는데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쿠팡이츠에서는 누가 봐도 이건 갑질이니까 진상 고객을 좀 만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음식점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했는데 보면 오후 3시에 전화했다가 오후 5시에 또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 점주가 쿠팡이츠랑 통화를 하다가 쓰러져서 결국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 음식점주가 그래서 결국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또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직원한테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문제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장한테 전달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이 아니 지금 사장님이 쓰러져서 지금 의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하는 얘기가 추후에 이런 일 안 생기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게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이게 갑질에 지금 충격까지 받고 그다음에 쿠팡이츠에서 압박 전화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쓰러져서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지 문제 좀 일으키지 말라고 이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고객은 갑이고 쿠팡이츠는 을이고 점주는 병이고 네. 예. 층층시야에 시달려서 결국은 이렇게 쓰러지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쿠팡이츠가 결국 MBC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뭐 점주 보호 전담 조직 만든다. 점주가 해명 댓글도 남길 수 있게 하겠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식점주 그 유가족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쿠팡에서는 너희가 어차피 가게 하니까 이해해라, 사과해라, 환불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궁금해하지도 않더라. 오로지 고객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더라. 그러면서 사과도 말이야. 이게 언론 보도 나오니까 이제서야 사과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쿠팡이츠가 만약에 MBC 보도 없었으면 사과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대책이 안 했겠죠. 나왔겠냐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쿠팡이 이 문제를 몰랐을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 번 쿠팡이 있었겠죠. 아마 유사한 것들이. 이런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이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러니까 보도 나가고 단 하루 만에 정말 24시간도 안 돼서 대책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터지고 나니까 또 그제서야 유족한테 사과를 하고 대책 내놓고 하는 이런 행태가 제가 볼 땐 참 한심해 보인다 이거죠. 뭐. 예. 네, 지금 들으시면서 이수미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사람의 목숨이 새우튀김 환불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쿠팡이츠 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밀어두신 덜하고 하기보다 또 심각한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물류센터 화재 이야기. 덕평 물류센터에서 단기 알바로 일했던 분이 3년 전에 썼던 글이 이 화재 사고 때문에 다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예,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인데 그때 이 글쓴이가 그때 당시에 단기 알바를 했는데
그때도 그 담뱃불 때문에 이 불이 나가지고 연기로 한번 가득 찬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뭐 별다른 안내 방송도 없었고 동료들과 함께 불안해서 이제 연기 보고 밖으로 빠져나갔더니 네. 쿠팡에서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일하는 시간에 왜 자리를 이탈하냐 빨리 돌아가서 다시 일해라 이랬다라는 그 자기 경험담을 올렸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뭐 그동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2018년 바로 이 해죠. 이 해 보도국 인권사회팀장 그러니까 사회부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팀의 그 당시 이제 막내 기자였는데 윤수환 기자가 뉴스데스크 바로 간다 코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코너 취재를 위해서 당시에 덕평 물류센터 지번에 불난 바로 그곳입니다. 네. 여기 가서 단기 알바로 실제로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여기가 지금 화재에 취약한지를 생생하게 르포로 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방송으로 당시 나갔습니다. 근데 예. 이때 보면 이 물류 창고라는 데 자체가 원래 좀 위험하잖아요. 종이 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인화성 물질도 많고. 그래서 분이라 나면 정말 이번에도 보셨지만 정말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큰 곳인데 네. 소화기 있어야 될 자리에 소화기 놔두지 않고 방화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짐을 놔둬가지고 방화문도 막 무용짐을 만들어버리고 정말 엉망이어서 저희가 그때 고발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당장 뭐 화재 원인이나 이런 조사는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뭐 스프링클러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8분간 작동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엊그제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만 봐도 여기가 화재 대비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이걸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보면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먼저 화재를 발견했던 노동자가 증언한 내용이 나오죠. 네. 사고 당일에 1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화재 경보 오작동이 많아서 경보 울렸는데도 한동안 일을 계속했다. 네. 나중에 연기를 직접 목격하고 보안 요원에게 알렸더니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소개하려고 그랬냐면 이번 화재 이후에 이런 주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동안 다른 물류센터 화재 때는 노동자들이 대피를 못해서 떼죽음을 당한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소방관 한 명이 희생되긴 했어도 노동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해서 하나도 안 다치지 않았냐. 이 정도면 쿠팡의 대응 나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안전 전문가 교수라는 분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이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인터뷰 형식으로 실으면서 제목에 뭐라 달았냐면 신문에서 제목을 뭐라 달았냐면 쿠팡에 대한 마녀 사냥은 본질을 흐린다라고 그렇게 제목까지 달아놓은 국내 유력 경제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정말 옹호론을 펼친 건데 네.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이 전문가 교수라는 분도 그렇고 이 작성한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아니 이분들은 다른 기사 혹은 또 온라인에 올라온 이런 글도 검색을 안 해봤나 싶더라고요. 일단 그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글만 봐도요. 이분이 이제 목격자니까 네. 처음에 화재 경보 울리고도 일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워낙 오작동이 많아서. 예. 그러면 이렇게 오작동 많은 화재 경보 시스템을 제때제때 손 안 보고 놔둔 것부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큰 문제죠. 당연히 문제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퇴근하던 심야조 동료들이 야 진짜 불났어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뛰어나가는 걸 보고서야 야 진짜 불났구나 싶어서 검색대 보안 의원한테 가서 화재 신고 좀 빨리 하라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직원한테 가서 불이 났다고 또 알렸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원래 오작동이 많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된다라면서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이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네.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만 들어봐도 여기가 얼마나 화재에 대해서 그 대처가 허술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그런데 쿠팡이 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줄였다라는 주장 사실 쿠팡 측에서 낸 입장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2일이죠. 발표된 입장문을 보면 정기적인 비상대피 훈련 덕분에 화재 발생 이후 근무자 248명 전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강한승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된 공식 입장이에요, 쿠팡에. 예. 그래서 이 입장 그대로 반영해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확인 팩트 체크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대로 기사 쓰면 안 되죠, 사실. 이게 KBS도 공개를 했던데 119 근무자와 최초 신고자, 화재 최초 신고자의 통화 녹취가 있어요. 네. 이 녹취를 들어보면 불이 나고 20분이 지난 새벽 5시 36분에 이런 통화 내용이 오갑니다. 119 근무자가 대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신고자인 직원이 뭐라 대답하냐면 아, 지금 사람 다 퇴근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다 퇴근하고 없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없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 직원이 또 뭐라 했냐면
예, 지금 5시 넘어서 퇴근했어요. 근데 창고 안에 불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자, 이 얘기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쿠팡의 주장, 그 경제신문의 주장대로 불이 나서 이걸 뭐 적극적으로 알려서 대피시킨 게 아니라 마침 화재가 났던 바로 그 무렵이 야근자들, 그러니까 심야조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람들 퇴근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이걸 알려서 대피를 시킨 게 아니라 원래 퇴근 시간이어서 나가다 보니까 불이 나 있는 거를 알게 됐고 직원들 대부분이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갔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증언이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최초 이 신고 전화 내용부터가 그렇잖아요. 이건 녹음이 돼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끔찍한 상상입니다만 만약에 이번 불이 이 퇴근 시간 새벽 5시 넘어서가 아니라 한참 일하는 새벽 한 2, 3시에 났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상상하기 있다는 거예요. 싫죠. 상상하고 예.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모든 정황, 아까 통화 녹취, 그다음에 건물 1층에서 일하고 최초로 목격했던 그 노동자 증언까지 종합해서 보면 네. 당시 상황이 다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줄였다? 뭐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주장을 또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들으시면서 0019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화물차 기사입니다. 쿠팡에 여러 번 갔었는데 이번에 인명 피해가 적었던 건 교대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근무 시간이었으면 큰일 났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도 정확한 증언 예. 목격자십니까?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 노동자분들께서 그 장소 안 계신 건 너무나 천만다행이고요. 그렇죠. 피해가 적은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들의 어떤 잘 대처한 것으로 돌리고 지금 김동식 소방령의 참 참담한 손실 우리가 함께 좀 애탄하고요. 잘못을 반성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 쿠팡 탈퇴 운동을 소비자들이 하는 거는 이 모든 것들 다 보고 아시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화재 때문만도 아니고 그동안 줄곧 여러 차례 쿠팡이 돈, 비용, 속도, 효율 여기만 신경을 맞습니다. 쓰고 노동자들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소홀하다. 이것은 계속 나왔지 예.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노동자 안전 문제만 해도 그냥 짧게 정리하면 아니 네. 1년 동안 노동자 9명이 죽었어요. 아, 근데 자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 뭐 제대로 사과를 안 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 대표이사직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안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글로벌 경영에 전념한다 이러면서 국내 법인 등기이사 이사회 의장 자리 다 물러났는데 하필 이걸 발표한 시점이 화재 발생하고 나서 5시간 뒤였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물론 쿠팡 해명대로 사임은 이미 그 전에 17일 전에 정해져 있던 거라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지금 큰 불이 나가지고 지금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 국내에 지금 저렇게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 무슨 해외 사업에 집중하겠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요. 쿠팡 국내 법인은 미국 증시에 지금 상장돼 있는 쿠팡 INC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요. 소유하고 그렇죠. 있다고요.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 한국 쿠팡 지분 100%를 지배하는 쿠팡 INC 의결권의 76.2%를 바로 김범석 의장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이번에 이런 이사회 의장 내려놓는 게 이거 뭔가 꿍꿍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수밖에 겁니다. 없죠. 예, 예. 아니 물론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만 이러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가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쿠팡이 제대로 크고 제대로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은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예전에 그 쿠팡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아파트 가보세요. 그 집집마다 거의 쓰는 그런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집이 커진 만큼 그만큼 사회적 책임 이것도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쿠팡 망해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거듭나셔야 될 것 같다. 윤리적인 책임,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다하는 그런 좋은 기업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아마 국민들이 지금 불매운동, 탈퇴운동 벌이는 것도 제발 이번 기회에 좀 정신 좀 차려라라고 그렇죠. 회초리 드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번 기회에 진짜 환골 탈퇴 하셔야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생명
그리고 사람의 생명, 노동자의 안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돈이란 거는 있다가도 없고 돌고 도는 거 수단일 뿐이고요. 예. 생명과 사람은 목적 아닙니까? 예. 쿠팡 부디 이번 기회라도 정신 좀 차려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사람의 목숨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